네, 정치 대회전 정청래 당선인과 조대원 위원장 그리고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재난지원금 가지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지금 이견이 있고 또 야당도 뭐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지금 정부에서는 70%만 선별적으로 주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거는 여야의 약속이었다. 100% 줘야 된다.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? 일단 180석을 받았지 않습니까? 네. 민주당이. 그러면 강하게 해야죠. 정부에 대해서. 약속했던 대로. 기재부가 뭐라고 하든 말 안 들으면 기재부를 호통쳐서 네. 그럼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100% 주는 게 맞다.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시기거든요. 네. 빨리 시급하게 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 무조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.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이 뭐하러 받아가냐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리민주당의 주장은 사회연대세를 통해서 일정 소득 이상에게 한 1, 2% 정도 더 서금을 걷어서 네. 재원을 당겨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개인에게 빚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하는 거 중단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레토릭 자꾸 쓸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. 빚을 져서 국가를 운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네. 민주당이 과감하게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네. 여러 번 나갈 각오를 하고 여러 번? 이 하반기에 올 경제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네. 당연한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 바로 그 여러 번을 혹시 감안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정청래 당선인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100%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재정 당국자와 또 당과는 포지션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르기도 그렇죠. 해요. 그것이 뭐 네네. 이상할 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좀 압박할 필요가 있다. 네. 하나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편이에요.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우리가 40% 안팎 이렇게 네. 되거든요. 일본이 20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이 좋고 감당할 만하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 기재부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국가 채무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거거든요. 강박이 있죠. 네. 그렇죠. IMF 같은 경우도 더 써라, 더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여당이 또 정부 여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민심을 아무래도 당이 더 많이 잘 알고 있고 더 정확하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이 또 총선 때 약속도 드린 만큼 네. 정부에서는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. 황교안 대표가 선거 전에는 뭐 1인당 50만 원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100조 원 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? 70%만 줘야 된다.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. 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네. 정치권이 선거 때 했던 말과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알아요. 그래서 뭐 아직도요? 나라의 네. 복강 걱정하고 뭐 부채 비율이 어떻고 이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 출신이 많고 교수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가방 끈 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. 그런 거 고민하는데 그거는 여당이 해야 될 고민이지. 야당은 옛날에 민주당을 잘 분석해 보세요. 좀 네. 이렇게 국민들 좋아하는 거 약간 인기 영합성이라도 일단 야당은 질러야 돼요. 네. 우리가 지르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야 저거 포퓰리즘이다. 좀 저러고 자제해달라. 네. 인기 책임 안 지고 저런다. 이렇게 하는 게 나라가 정상이지. 네. 왜 자꾸 우리가 지금 선거 때 다 얘기해 놓고 네. 끌려가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70%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뭐 국채를 발행해라 말아라 하는 것들이 네. 국민들한테 늘 이런 모습들이 발목 잡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네. 좀 더 우리도 좋게 말하면 지혜로워지고 나쁘게 말하면 야가질 필요가 있다. 음. 그래야 야당 노릇 똑바로 한다. 저는 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대원 네네. 위원장이 상당히 지혜롭고 야가졌네요. 다 의원님한테 배운 겁니다. 배지 달라면 저래야 되는구나. 아니, 원래 이러셨어요. 막 당 원래 대표하고. 야갔어요? 아니요. 당내 비판을 그래서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. 네, 통합당을 비판하셔가지고 맞장구를 칠 일이 더 많더라고요. 보면. 후반으로 넘어서면서 알겠습니다. 그 정연이 오셨으니까 뭐 민주당 앞으로 과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침 제가 한나라당을 잠시 출입하다가 2004년에 열린우리당을 출입을 했었어요. 네네. 152석이 네. 사무치게 기억이 나고요. 108번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180석 얘기 나오자마자 그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굉장히 어렵지 제가 않습니까? 다른 오히려?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180석을 주셨지만 국민들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. 네. 흔히 하는 말로 민심패를 띄우기도 하고 침몰시키기도 한다.
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정서에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네.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지지자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목소리만 주로 나다 보니까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네. 또 야당과 협치라는 미명하에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. 국민들이 주신 180석은 힘있게 뭐라도 추진해라. 네. 그리고 검찰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네. 하여튼 힘차게 추진해라. 라는 또 메시지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시키는 일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역풍을 우려해서 너무 몸조심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실망할 테고 네. 또 너무 드라이브를 걸면은 또 역풍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딜레마. 그러니까 권투 시합 12경기 하는데 탐색전을 11라운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180석 굉장히 무거운 의석수입니다. 뭐 굉장히 많죠. 많은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죠. 아, 그게 네. 저는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. 미래통합당으로는 안 되겠으니 너희들이 이번엔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준 권한이고 이제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했지만 지금 실패한 이 서양 특히 네.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서 경제적 충격이 저희들에게 올 텐데 그렇죠. 그 네. 충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는 야당의 몽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차분하게 잘 세우고 그 뭐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저는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 그림, 그러니까 일을 실제로 이루는 20대 네. 국회가 가장 큰 문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. 27번의 보이콧을 했던 미래통합당을 심판하는 선거였다고 한다면 네. 그것에 걸맞은 의정 활동을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각 당이 모두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해단한 상황이고요. 각 당 다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에 나서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먼저 민주당은 지도부 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혹시 의원님 뭐 원내대표 이런 데 나가십니까? 방금 1시간 전에 제 페이스북에 네. 원내대표는 나가지 않겠다. 라고 적으셨어요? 네. 대선 나갑니까? 그랬고요. 아, 당대표 나가십니까 그러면? 네. 저 좀 얘기 좀 하게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궁금한 게 너무 그래서 많아서. 네.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원내대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더 훌륭하신 분들이 하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지금 초선 의원이 68명인가요? 당선됐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유능한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인가. 네네. 또 당과 당원들 간에 좀 더 밀도 있는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 2년 후에 또 더 중요한 대선이 있는데 그렇죠. 네. 그 대선을 2년 전에는 뭘 준비하고 1년 전에는 뭘 준비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그리고 그런 일은 누가 할 것인가 네. 이거를 리셋하는 것이 지금 네.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그래서 교육과 연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.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의사 표현을 제가 좀 했고요. 네. 그리고 좀 주제와는 동떨어졌지만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삼선 의원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당의 걱정도 되지만 나라 걱정도 되거든요. 네네. 저는 코로나 이후에 IMF보다 훨씬 더 강한 훨씬 더 심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 고통 분담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.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네. 앞으로 실업 사태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울먹이셨거든요. 근데 그런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. 네. 그때 이 정치권 정부 여당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때 고통 분담을 하자고 할 때 국민들이 안 따라주면 네. 진짜 또 다른 재앙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이 도산할 수 있잖아요. 그것보다는 네. 각자 월급을 좀 줄이고서 네. 각자 다 근무를 하는 게 더 맞잖아요. 그러면 그때 사실은 지금은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덜 먹기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앞으로 저는 곧 닥칠 아주 큰 국가적 위기다 네, 이렇게 네. 생각하거든요.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천착하고 네. 공부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. 저는. 알겠습니다.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네. 것 같아요, 지금. 네. 제가 지도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네, 원내대표는 일단 안 나가신다고 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부분도 사실은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물밑으로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. 그래서 네. 일부 당선인들 얘기 들어보면 좀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앞으로 그렇군요. 벌어질지도 모르겠다. 네.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누구도 만나러 가기는 하는데 네.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추대하는 분위기로 네. 모아서 좀 이렇게
좀 볼썽사납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역할을 제가 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그 만나러 가시는 그분은 자제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?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.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자. 뭐 이런 거죠. 알겠습니다. 어려운 질문 좀 피해서 이낙연 위원장 어떻게 당권으로 가는 겁니까? 대권으로 바로 가시는 겁니까? 기간이 문제입니다, 사실은. 네. 이제 뭐 제가 직답을 하기보다는 몇 년 전에 네.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 대표를 나갈 건가 말 건가 할 때도 제가 찾아갔어요. 그냥 부르지도 않는데 무조건 당 대표에 나가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2012년에는 남들이 만들어준 꽃가마를 탔지만 두 번 다시 남들이 꽃가마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. 이제 스스로 꽃가마를 제작해야 됩니다. 네. 그러려면 당 대표를 하면서 시련도 영광도 겪으면서 좀 이렇게 내성을 키워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제 주장 때문에 나가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 대표 나간 걸 잘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때 뭐 기간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. 몇 개월 안 돼요, 이게.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. 알겠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위원장님? 이낙연 그 이제 당선자가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대권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전망을 하시자면 야당 입장에서. 이낙연 그 전 총리한테 이번 민주당의 대성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. 당장 보십시오. 이 총선 마치고 나는데 가장 지금 어제 오늘 부각받는 사람이 유시민 이사장이에요. 이낙연은 네. 묻혀버리고 네. 그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저렇게 질이 멸렬한 야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도 나도 당내 경선만 뚫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현재로 봤을 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 180석 이 문제를 이분이 뭣도 모르고 이제 흘린 게 아니라 저는 네. 고도의 정치적 계획을 갖고 흘렸다고 보고 이분이 180석을 흘리면서 이런 그 파장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알고도 계산해 이제 흘린 거고 일단 그 이미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우면 뭉쳐가 가장 뭐 내하고 좀 거리가 안 가깝더라도 네. 제일 센 사람을 후보로 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겠지만 이제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개파 따질 거예요. 누가 진문인지 뭐 이래 따지는데 사실은 친노의 좌장은 지금 유시민이에요. 거기서 유시민 이분이 친문과 친노는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친문들이 대통령 후보를 정할 때 자기하고 가깝지 않은 좀 색깔이 먼 사람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보복당하는 것보다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가까운 사람을 고를 것이고 그때 마지막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. 저는 그렇게 밖에서 봅니다. 보면 완전히 그 잘못 보시는군요. 큰일. 이낙연 그 뭐 의원에 안에 대해서 있어서 도리어 안 질문했는데 보이기도 해요. 친노의 좌장, 예. 뭐 친문, 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친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제가 이게 저는 제가 뭐 상상한 게 그렇게 따지시는 아니라 성질의 문제가 제가 아니라고 민주당하고 보고요. 이쪽 진보 쪽하고 공부를 해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지금 그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런 소장님, 얘기가 있습니다. 반론 기회를 그래요? 드릴게요. 네. 아니 근데 조 대변인 공부를 잘못하셨어요. 누구한테 공부한 거예요 지금? 예, 뭐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%가 넘어 있으면 모두가 친문이고요. 그 안에서 누굴 가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. 그러면 언제 등장한 사람부터 진문이고 친문이고 따지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주변에 진박 친박이 있었던 거지.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180명에 되는 당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. 대권주자도 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이 이제 경쟁하고 각축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 아까 전에 뭐 정청래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권 출마한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 도전하면 임기가 9개월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에 대해서 각 대선 캠프가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이들이 접으면 차세대가 올라와서 당대표를 할 것이고 네. 출마를 결심하면 아마 뭐 추대로 갈 가능성도 높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죠. 2114번님. 통합당은 이제 어떡합니까?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걱정이 됩니다. 오늘 저랑 같은 마음이네요. 오늘 의총 열렸는데 예. 뭐 얘기가 하나로 모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는 도리어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우리가 어설프게 만개지면 이 당이 원체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던 것이고 기득권이 공고한 집단이다 보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국민이 이 정도 회초리를 들면 이제 변할 때도 됐는데 싶은데도 안 변했거든요. 사실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네. 극렬 지지층들도
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유튜브 보다가 우리가 망했다.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 나오는데 네. 당내에서 문제는 당내 기득권을 가진 그 영남, 뭐 충청, 강남 이런 좋은 곳에 텃밭에서 당선된 분들이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가려고 비대위원장은 김종인으로 하고 또 뭐 우리가 뭐 조기 전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이걸 보고 이제 당내에서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네.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신 차려라. 정신 못 차리면 정말로 당신들 이제 들이받을 분위기예요. 그래서 위원장님의 그럼 대안은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김종인 그 위원장은 안 된다. 당내에서 하자 이런 건가요? 저는 이미 그분은 네. 그 선거 기술자지 당을 그 해체하고 다시 리빌드 할 수 있는 설계자는 아니다.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네. 이제는 기존에 있는 3선, 4선 이제 선수가 무의미하다. 당신들이 있는 지역은 내가 가도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 당신들이 내 지역 오면 지잖아. 그러니까 네, 네. 이런 논리로 다 들이받기 때문에 내가 3선인데 4선인데 해본들 당원들한테 먹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같이 참여해서 우리 당원들 저 같은 사람도 설득이 안 되면 네. 이제는 뭐 공개적으로 네. 들이받고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를 할 것 저는 같습니다. 미래통합당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80석 정도로 예를 들어 주저앉았으면 이거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을 텐데 네. 지금 TK랑 PK는 공고하거든요. 네네. 그러면 100석 정도면 사실은 또 4년 그럭저럭 끌고 갈 만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혁신을 시도하지 못한 채 이대로 또 4년 질이 멸렬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. 예, 남의 당 일이지만 참 걱정이 많이 아니 됩니다. 뭐 자기 당 얘기하면 자기 당은 바깥에 있으면 모른다 그러고 바깥에 있으면 우리 당 얘기는 또 바깥에 있으면 안다 그러고 이게 저게 바로 오만한 거예요. 180석에 오만. 정청래 오만하다는 당선인 얘기를 자주 하면 그게 오만한 거예요. 정 의원님 저는 어떻게 이번에 한번 보십니까? 네. 통합당의 미래. 좀- 통합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저희도 2007년 대선 망하면서 10년을 기다렸거든요.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. 그리고 땅 고르기부터 하시라. 있는 집은 다 허물고 땅 고르기 하고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고 석가리 세우고 상냥식 할 때 그때 국민들이 알아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발 있잖아요. 무릎 꿇고 아스팔트에서 큰절하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현설 쓰지 말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번에 제일 저는 안 좋은 발언인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70몇 석 80몇 석 가지고 대권 잡았다. 이런 네. 거는요.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. 맞아. 국민들에게 매를 더 때리란 얘기야? 이렇게 비춰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패배 속의 오만이거든요. 그건.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. 그리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시라.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. 저희 오늘 제작진이 김종인 위원장과 통화를 했어요. 그런데 좀 불편한 심기로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다.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.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내 역할 남아있다 보십니까? 그리 사람이 없습니까?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사실은 있어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네. 왜 유승민을 가만 놔두고 저러느냐. 그 사실 유승민하고 황교안하고 미리 손 붙잡고 통합하면서 러브샷도 네. 하고 선거 같이 했으면 됐을 건데 그거 끝까지 당내에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? 지금도 마찬가지. 그분 세워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데 네. 왜 안 하냐? 당내에 있는 그 고만고만한 도토리들이 이분이 와가지고 잘해가지고 대권 주자로 올랐을까 싶어서 막는 거거든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세 분 응원하는 문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당을 떠나서 세 분에게 응원의 문자 메시지. 이지원님, 이 코너 제가 좋아하던 분은 다 떠나시는데 정 의원님은 잘 되셔서 너무 좋네요. 조 위원장님, 김 소장님도 오래 해주세요.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. 3359번님,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대한민국 국회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조언을 한마디 소장님 좀 해주시면요. 네. 저는 민주당이 몸이 무거워졌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유권자들의 마음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정치 대회전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김성애 정치연구소 생커와이 소장, 조대환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, 그리고 특별 게스트죠.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당선인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
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